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 박은식 선생. 1925년 가을, 병실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의 병은 바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 유언을 미리 정리해야겠어. 선생님, 유언이라뇨? 선생님께서는 임시정부와 동지들에게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안동지, 나는 이미 너무나 늙은 몸이요. 회복될 것만을 기대하다가 동포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소. 안동지께서 이 늙은이를 대신해 동포들에게 내 뜻을 전해주시오. 박은식 선생에게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평생을 바쳐온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민족의 염원인 자주독립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박은식 선생은 점차 악화되는 자신의 병세를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동포들에게 남기는 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첫째, 독립운동을 하려면 전민족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고, 둘째, 독립운동은 세구의 운동으로 하여 독립운동을 위하여는 어떠한 수단 방략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셋째, 독립운동은 오족 전체에 관한 공공사업이니 운동 동지 간에는 애증 친수의 구별이 없어야 된다. 박은식 선생은 사적인 유언 대신 독립운동에 대한 간략한 3개의 원칙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글을 받아 적도록 했습니다. 선생이 말한 전족적 통일이란 독립운동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편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목표를 세워 함께 뭉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박은식 선생이 동지들에게 남긴 당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선생은 독립운동은 우리의 제일 중대한 사업이므로 민족의 체면이나 미래를 손상시키지 않는 일이라면 독립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식 선생은 독립운동은 전민족을 위한 사업이니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개인적인 친분이나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은식 선생은 죽음을 예감하는 순간까지도 독립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늙고 병들어 침상에 눕기 전까지 선생은 일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했습니다. 박은식 선생은 1859년 황해도 황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생은 민족사학에 커다란 공을 세운 민족사가이면서 독립운동가입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독립의 발판을 다졌던 언론인이었습니다. 박은식 선생은 한창 독립협회 활동이 고조되던 1898년 황성신문의 주필로 취임하였습니다. 당시 일제는 언론을 통해 독립운동 사실이나 일제의 부당한 침략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제는 신문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조선인이 만드는 신문들을 사전 검열해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1905년 박은식 선생과 함께 황성신문의 주필로 있던 장지연이 시일야 방송대곡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자 일제는 황성신문을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시일야 방송대곡은 일제가 을사조약을 통해 강제로 주권을 빼앗은 것을 비판하고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설이었습니다. 일제는 신문을 무기한 정관시키고 황성신문에 관여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밖으로 나온 박은식 선생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내 나라에서 신문을 만들면서 국민에게 사실을 알릴 권리조차 없다니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 이러다가는 온 국민이 귀머거리가 되고 천치가 되어 빼앗긴 것을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살겠구나. 어떤 방법으로든
우선은 국민의 귀를 열고 볼일이다. 일제는 외국인이 만드는 신문인 대한매일신보에 대해 사전 검열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제의 탄압은 신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모든 정치적 활동을 감시했기 때문에 박은식 선생은 학회, 신문, 학교, 청년회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독립항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가만두지 않을 정도로 일제의 감시는 심해졌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국내에서 박은식 선생은 어떠한 사회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저술활동에 매진하던 박은식 선생은 만주 환인현으로 망명해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선생은 상해로 가서 신규식, 홍명희 등과 함께 해외 민족운동가들의 독립운동기관인 동제사를 조직하고 총재에 취임했습니다. 또 박달학원을 세워 교민 청년들의 교육에도 앞장섰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독립신문 사장에 임명되어 민족 언론을 주도하였습니다. 1924년 박은식 선생은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취임하여 대통령 대리를 겸직하였습니다. 이듬해 3월 제2대 대통령에 선임되어 독립운동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같은 해인 1925년 8월에 개정된 헌법에 의해 새로운 국무령을 선임, 후임자에게 자리를 인계하고 물러났습니다. 세월은 흘러 박은식 선생은 이미 늙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박은식 선생은 결국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머나먼 상해의 작은 병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은식 선생은 죽음 앞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함을 원통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머나먼 남의 나라에서 죽음을 맞은 박은식 선생이 끝까지 걱정하고 염원했던 것은 바로 조국의 미래였습니다. 임시정부에서는 선생이 국가, 민족에 끼친 고문들을 추도하여 국장을 거행했습니다. 선생의 죽음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은식 선생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은 국내는 물론 중국, 남경, 일본의 동경에서까지 연이어 추도식이 열리게 했습니다.